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거울 볼 때 도드라진 턱선이나 얼굴의 각 때문에 화장을 통해서 쉐이딩을 진하게 해본 경험들 한번 있으시죠? 특히 사각턱이 발달한 좀 각진 네모형 얼굴 같은 경우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각턱이 주는 강한 인상을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커 보이는 사각턱과 비대칭이 고민이어서 내원한 분이었는데 얼굴이 각이 져서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경우가 잘 어울리지 않고 헤어스타일 하기도 사실은 항상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통은 머리를 올리면 각진 부위도 도드라지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좀 내리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각턱을 중심으로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사각턱만 수술하게 될 경우에 광대가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각턱과 광대를 함께 수술한 경우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잘 보시면 목이 좀 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이 좀 가늘고 어깨가 좁은 분 같은 경우는 각진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각턱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각턱의 변화가 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광대가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광대 수술도 함께 하는 경우가 제법 흔히 있습니다. 굉장히 각진 얼굴이고요. 설명드린 대로 이 목에 비해서 얼굴 폭이 많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목선에 맞게 사각턱을 줄이게 되면 위쪽의 광대가 사실은 많이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광대와 사각턱을 동시에 계획한 것이 좋고요. 양쪽의 비대칭 또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이셨기 때문에 양쪽의 비대칭도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건 45도 반측면 사진인데요. 45도 반측면을 보게 되면 사각턱의 각진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목선이 훨씬 좀 길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사각턱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턱과 목 사이에 공간적인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목선이 더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광대 같은 경우도 45도 광대가 굉장히 부드러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상이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CT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수술 전 같은 경우는 귀밑각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의 길이가 길게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길게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귓볼에서부터 턱선까지 거리가 길다는 것을 뜻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턱선이 많이 사각형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온 귀밑선을 위쪽으로 좀 올려준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실절골술을 통해서 턱의 폭을 줄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 팔자주름이 깊은 분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있는 그 부위에다가 광대나 턱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볼륨을 보강해 줌으로써 팔자주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족수술인데요. 귀족수술이 꼭 보형물만이 아니라 자기 뼈를 이용해서도 좀 더 예쁜 모양으로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CT 영상입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턱선이 많이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턱선이 이룬 각도가 90도에 가까운 각도라면 지금은 그거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120도 이상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광대의 넓이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이 광대의 앞, 뒤를 절골하여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광대의 폭을 줄이게 되고요. 수술을 보시면 수술 전에 보였던 이 검은 공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광대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각턱이 고민인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 마찬가지로 턱이 넓어 보여서 이전에 턱 보톡스를 몇 차례 맞아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각턱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온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광대를 하지 않고 사각턱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앞의 케이스와 비교해 보신다면 목과 턱의 경계가 이분은 상대적으로 목에 두께감이 약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의 케이스에 비해서는 사각턱과 목과의 경계는 조금 더 완만한, 좀 더 부드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진으로요. 앞의 케이스를 본다면 목이 굉장히 좁아서 사각턱이 상대적으로 큰 단차를 보이면서 이게 사진상에 나타난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 각이 있는 얼굴이긴 하지만 목의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턱과 목 사이의 경계가 조금 부드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각턱을 과도하게 줄이진 않기 때문에 광대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다면 특별히 광대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사각턱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좀 보기 좋고 예쁜 느낌의 얼굴형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확실히 사진으로 보더라도 턱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많이 작아져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45도로 봤을 때 사각턱의 각도가 올라왔죠? 하지만 항상 조심하는 거는 귀 아래쪽을 너무 가깝게 붙여버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귓볼서부터 귀밑각까지의 거리가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어색한 모양의 턱이 나오기 때문에 귀밑각의 일부는 살려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T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 귀밑각에 해당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거의 90도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죠. 이 부분의 각도를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밑각의 길이를 줄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와서 90도에 가까운 귀밑각을 위쪽으로 올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 더 완만한 턱선을 이루게 되고 부드러운 모양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깥쪽에 피질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두께를 좀 줄여준 게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격만이 아니라 뼈를 덮고 있는 지방, 근육 이런 부분도 얼굴형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근육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거나 지방층을 조절하여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얼굴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케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꼼꼼하게 계획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게 각진 얼굴형이긴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광대까지도 어떤 부분한테는 턱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노차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